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단타 고수들이 정말 자주 쓰는 핵심 패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패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점상이 나온 다음에 장대 음봉이 고가권에서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11선까지 빠진 다음에 적산병으로 반등하는 구간이 나왔는데 이런 패턴이 완성된다면 종가부터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타점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기 전에 차트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구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구간은 상한가 점상 구간입니다. 우리가 이 구간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상한가의 위치일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점상의 위치가 바닥 구간에서 나왔는지 혹은 고가권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점상의 위치가 바닥 구간이 아니라 고가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이때 점상 매매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차익 물량으로 인해 다음날 장대 연봉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점상이 나온 다음에 다음날 차익 물량으로 인해서 장대 음봉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일단 점상 구간의 위치가 바닥권인지 고가권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 바닥권이라면 우리가 상승 일파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고가권에서 점상이 나왔다면 이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간 장대음봉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익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장대음봉이 형성됐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이 900억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한가 부근에서 물량을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 그리고 단기박스권에서 물량을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라인까지 해석을 마쳤으니까 이제 세 번째 구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대음봉 이후에 흑산병이 나오면서 11선까지 주가가 눌립니다. 자, 그리고 11선을 지지하는 양봉이 나온 다음에 적산병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은 세 번째 구간인데 보통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점상 이후에 장대음봉이 나온다면 단기 추세가 이탈되면서 주가가 바닥권까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사한 패턴을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점상 이후에 장대음봉이 나오고 나서 11선 반등 나오지 못하고 61선까지 주가가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61선, 121선 장기평선까지 주가가 길게 눌리는데 반해 지금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11선 단기평선 딛고 적산병 구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산병 구간을 만든 주체는 세력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결국 장대음봉에서 물량을 던진 주체는 개인 투자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종가부터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단기 추세의 지지 라인을 잡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산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면 세력들이 앞의 물량을 공격적으로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에 많은 비중을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산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단기 박스권 물량과 상한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물량이 나온다면 일시적 조정 구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종가에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내용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점상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상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점상이 첫 번째 바닥권에서 나왔는지 혹은 두 번째 고가권에서 나왔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나온 점상이 아니라 고가권에서 나온 점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익 물량으로 인해서 다음날 장대 음봉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패턴에 의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간 장대음봉 구간에서는 보통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단기 추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흑산병이 나오고 나서 11선 반등하는 적산병이 바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중요한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추세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거래대금을 분석해 봤을 때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의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주가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복습하실 때 첫 번째 구간 점상에서는 내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대음봉이 나온 다음에 보통 일반론적으로 추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장대음봉 이후에 단기 추세가 형성되면서 적산병이 나왔을 때는 거래 대금을 확인한 다음에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종가부터 비중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지 않는다면 종가부터 들어가되 안전하게 분할 매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일파가 길게 형성되고 나서 주가가 쭉 눌렸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박스권 조정 구간에서 앞에 물량을 매집한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을 세력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이 나올 때 결과론적으로 종가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 일단 구체적인 타점을 잡기 전에 세력들이 이런 패턴을 왜 만드는지 의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은 상승 일파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나서 추세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파동이 길게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상승 파동이 길게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상승 이전의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확실하게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한가 이후에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공격적으로 받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승 일파 구간을 해석할 때는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첫 번째로 상승 이전에 매집 구간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단기 추세를 이탈시킨 것이 아니라 5일선을 기준으로 공격적으로 물량 매집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서 물량 매집을 진행하고 나니까 상승 일파가 바닥 구간에서 길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을 해석해 봤으니까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간은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구간, 눌림 구간입니다. 상승 일파 구간이 형성되고 나서 눌림 구간이 형성되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 이 상승 일파 구간에서 물량을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세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돈을 많이 쓰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가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계속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팔 게 아니라 주가를 더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가 붙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일파 구간의 물량을 덜어내는 눌림 조정 구간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 눌림 구간은 보통 11선, 21선 구간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살짝 이탈시키고 단기 박스권 조정 구간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세력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자면 어차피 이 사람들의 물량을 싸게 담을 계획이라면 우리가 굳이 11선, 21선을 잡지 않고 61선, 121선까지 주가를 뺀 다음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2,000원의 물량을 담는 게 싸게 담는 걸까요? 아니면 9,000원, 8,000원, 7,000원에 담는 게 싸게 담는 걸까요? 자, 그런데 보통의 세력들은 상승 일파 구간 이후 눌림 구간을 만들 때 장기 이평선까지 주가를 빼지 않고 11선, 21선을 기준으로 단기 박스권 조정 구간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싸게 담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물량을 담은 다음에 다시 반등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21선, 11선을 이탈시키면 단기 추세 이탈로 보아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개인 플러스 세력 물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이 21선 이탈할 때 한 번에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물량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구간 상승파동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집을 하고 나서 5일선 기준 장대 항목을 만들고 이 장대 항목 윗꼬리를 돌파하는 캔들을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거래대금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상승파동 평균 거래대금이 약 1,500억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뜻이지만 아직 100%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종가부터 양음량 구간을 보고 매수할 수 있지만 앞에 상승 일파 구간의 물량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단기 추세 지지 라인을 설정한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상승 파동이 길게 형성되는 구간이고요. 두 번째는 눌림 조정 구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집 이후에 상승하는 구간인데 일단 첫 번째 구간 상승 파동이 길게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승 직전 매집봉과 상한가 이후 공격적 매집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으로 인해서 상승 일파가 길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상승 일파 고점 이후에 단기 박스권 조정 구간에서 11선, 21선 조정 구간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 세력들이 장기 평선까지 주가를 뺀다면 앞에 있는 물량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파동 구간에서는 우리가 캔들도 중요하지만 거래대금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승파동의 거래대금이 평균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약 1,500억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상승 일바 구간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으나 100% 물량을 소화하고 주가를 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부터 매수 타점을 잡되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 추세의 지지라인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종가의 매수에서 양 구간으로 일시적으로 상승 구간이 형성된다면 그 상승분만 먹고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주가가 흘러가는 것이니까 단기 추세 지지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분할 매수로 물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도 너무나 중요한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타 고수들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핵심 패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